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다변수에서의 내부 극합 정리 혹은 페르마 정리라고 했던 그 정리를 일변수상에서 확장시켜서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뭘 정의해야 되냐면 극대값, 극소값 뭐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변수상이랑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니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일단 극값이라는 걸 먼저 정의하고 싶은데 극값에는 크게 극대값과 극소값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사실 극대값에 대한 데피니션만 잘 고려해도 극소값에 대한 데피니션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를 통틀어서 극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로컬 맥시멈 밸류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 밸류라는 거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인 혹은 국소적인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대의 라는 의미를 가져갈 거고 최대 값을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최대 값을 고려하는 걸 극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로컬 미니멈 밸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소적으로 최소값을 고려하는 게 극대값, 극소값에 대한 데피니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소적으로 최대값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거냐면 적당한 근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투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당한 근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x를 기점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nx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뭘 고려해 볼 거냐면 얘가 지금 다변수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변수 상황에서 만약에 fx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변수는 f는 x, y 형태로 g 형태가 잡힐 테니까 고려를 해보자면 의미의 네이버 호두상에서 포인트를 꺼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안 맞네요. x0, y0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근방상에서 모두 x, y를 꺼내가지고 함수에 태워보네요. 여기도 함수에 태워보네요. 그러면 최대값을 갖고 싶은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한 친구를 극대값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근방이 존재해서 그 근방상에서 최대가 되면 그걸 극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작아지면 이거를 극소값의 데피니션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도 정의할 수 있는데 둘의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의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도 영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맥시멈 밸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글로벌 맥시멈 밸류라고 하면 뭐 세계적인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에는 도메인이 있잖아요. 정의역이 있잖아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고려했을 때 최대가 되는 경우가 되면 그걸 최대값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메인이 아니라 정의역이 아니라 적당한 근방에서만 최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도메인 전체 정의역 전체에서 최대값이 됐을 때 최대값 그 다음에 정의역 전체에서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러프하게 한번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극대값과 최대값 중에서 어떤 녀석이 포함하는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정도로 생각을 해봐요. 극대값들의 집합이 있고 최대값의 집합이 있다고 치면 얘는 함수 전체에서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적당한 근방에서 최대값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함수 전체에서 최대라고 하면 그 친구의 근방에서도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함수 전체에서 최대니까.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극대값에 포함되는 녀석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소값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마 정리를 소개를 할 건데,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연결고리가 좀 생겨서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한 상황이 돼요. 이거 일단 지워버리고 관계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함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만약에 찾고 싶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집합을 고려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 최대값은 극대값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극소값에 포함되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극값들을 체크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신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다변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R추상에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찍어서 지좌표의 최대값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원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극값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극값을 찾아내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도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악순환인 건 뭐냐면,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근방을 던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대이거나 최소가 되는 상황이 돼야 극값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근방을 찍고 포인트를 찍고 근방을 계속 던져서, 무수히 많은 근방을 던져서 그 중에 최대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포인트마다 결국 함수값을 고려하는 것보다 못한 짓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악순환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페르마 정리라는 녀석의 의미를 잘 줘서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은데, 페르마 정리를 한번 소개해보죠. 일변수에서의 페르마 정리랑 거의 동일하게 가는데,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으로 줬냐면, x에 대한 편도함수와 y에 대한 편도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분 가능성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f 입장에서 이제 고려를 하기를, 이 a, b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에 대한 일변수상에서 얘기를 다변수로 확장시키려면 편도함수의 존재성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줄게요. 이게 미분 가능한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에 대한 편미분에 a, b를 집어넣은 값과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에 a, b를 집어넣은 값은 같아지는데 뭐로 동일해지냐면 0으로 동일해진다 라고 하는 상황을 주는 게 페르마 정리다. 근데 정확하게는 다변수상에서의 페르마 정리로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냐, 이걸 고려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미분 상황을 생각해보면 dg라는 거는 x에 대한 편미분과 dx, 그다음 y에 대한 편미분의 dg 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축에 대한 미분 형태가 결국 빵이 되는 걸로 보자면, 그러니까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이 0이 되는 거를 임계점 정도로 정의를 하자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그 값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체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메인 정역이 이렇게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분불능점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네, 이런 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편도함수에 대한 존재성을 주는 거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한 게 아니잖아요. 러프하게 인계점을 체크하고 미분불능점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계점이 아닐 때는 미분불능점에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경계점. 경계라고 하는 포인트는 이 경계라고 하는 바운더리는 미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 왜냐면 얘 공간을 좀 더 확정시키면 얘를 미분 가능한 포인트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애매해서 이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경계를 체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체크하게 되면 결국 그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마 정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스테이트 상황은 이거지만 숨은 의미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도함수에 대한 존재성을 주게 되고 그 값에 대한 형태까지 주면 그 포인트 상에서 편도함수는 0이 된다는 걸 주는 거니까 결국 이거를 인계점들에 대한 진리집합 정도로 보면 그 값은 미분 가능할 때는 인계점에 포함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고려했을 때는 애매하니까 이 미분불능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더 애매한 경계점 같은 것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 물론 단 이런 조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보장 하에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직접 우리가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다변사 함수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로 다변사 함수를 주고 그 다음 정의역을 주기를 도메인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놓고 y는 0부터 2까지 도메인을 이렇게 주고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fx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생각해보면 컴팩트한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장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경계를 닫힌 상황으로 주면서 그 다음에 포함시키는 이런 닫힌 구간 형태로 주면 이런 하이레벨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이 컴팩트의 필충이 유계패라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유계패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보장은 최대 최소 정리가 보장해 준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찾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면 일단 처음은 인계점을 체크하는 거예요. 인계점을 체크하겠다는 거는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이 0이 되게 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2x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미분을 취해주면 앞부분 날라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인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다 0이 되는 포인트를 고려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x는 1이 돼야 되는 거고, 1이 되면 y도 1이 돼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두 조건에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1,1이 인계점이다. 인계점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함수값을 구해봐야 되는 거니까 1,2를 계산을 해보면 1 마이 2 풀 2가 돼서 1이다. 그래서 이런 1 값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미분불능점이 존재하냐라고 하면 다항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불능점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경계 상황을 고려하면 되겠죠. 근데 이 경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변수에서의 나쁜 습관 때문에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변수에서는 경계점들만 체크하는 상황을 주는데, 여기서는 이 경계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할 때 나중에 불편해지니까, 나중에 라그랑지 정리라는 거 하나 소개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직선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매개변수 정도를 주자면, x는 0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게 아니네요. y가 0으로 고정되어 있고, x가, t 정도로 놓으면, 0부터 3까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쟤를 집어넣어 보면 t, 0이라고 하는 거는 y축에다 다 0을 박는 거니까 t제곱이 되는 거고, t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t3, 0에서 9라는 가장 큰 값을 이 중에서 이제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을 또 찾아볼 수 있냐 보니까, 이번에는 y를 2로 고정시켜 놓고 t에 대한 범위를 줄 수도 있죠. t, 2를 고려하게 되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4, 이 정도 표현되는 거니까 t-2에 대한 제곱 정도로 표현되는 상황이 된다. 근데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0을 넣었을 때 4라는 최대값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 이상이라는 값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커봐야 4고 작으면 이제 0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최소는 0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9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럼 x를 0으로 고정시키고 y를 s 정도로 놓는 거죠. 근데 이때 s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박아주면 00이니까 2s가 되고, s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결국 이거는 최대가 해봐야 이 범위에서는 4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최소는 0이 되겠죠. 근데 여기 0이 있으니까 굳이 고려할 필요 없겠죠. 마지막은 여기 그러면 x를 3으로 고정시키고 s를 이제 돌리는 건데, 9 마이너스 6s 플러스 2s, 그러면 9 마이너스 3s, 이렇게 4s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s가 커짐에 따라서 값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가 되면 1이라는 최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면 9라는 최대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9가 최대가 통틀어서 전체에서 제일 큰 녀석이 되는 거고, 최소는 0이라는 값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변수상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메소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거야 사실 경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선 상황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매개변수를 찾아줄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을 보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계점들, 그러니까 미분해서 0된 애들 체크한 다음에 일변수상에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더 미분해 가지고 판별을 하는 작업을 하죠. 인계점들이 극값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판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보고 싶은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한 판별을 해서 다변수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마무리 작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